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의 언더스탠딩은 네, 또 언더스탠딩은 여러분이 대체로 다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근데 생각해보면 네.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생각보다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뭐 대부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는 네, 스스로의 지식 수준을 과대평가하고 있기 마련이죠. 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곤충. 곤충 우리 주위에 얼마나 흔합니까? 그리고 그 곤충이 만드는 비단, 실크. 또 뭐 그거 뭐 누에에서 뽑는다는 거 알지. 네, 그거보다 더 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얇게만 알고 있다. 딱 여기까지다. 네. 누에꽃이 뭐 이렇게 네. 한다, 실크를 뽑는다. 거기서 조금 더 하시는 분은 그게 이제 중국에서 예전에 많이 만들어져서 유럽으로 수출되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던 길이 네, 실크로드다. 실크로드. 그 정도. 그 정도보다 더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곤충의 이 예. 실크 이야기. 예, 요거 아시면 비단 실크 곤충 이야기로 또 어디 누구가 저녁 식사할 때 괜히 저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냥 날씨 얘기 해봐야 뭐 덥지 뭐 있어. 이런 이야기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만난 분도 언더스탠 때 딱 보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는 척 한마디. 그렇다니까요. 이 지식형 콘텐츠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아는 척하기 매우 좋다. 예.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곤충계의 아이돌. 네. 갈로아 작가님을 모셔서 예. 오늘 곤충의 실크 이야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글링해서 얻으려면 되게 힘든 지식을. 그럼요. 네. 갈로아 작가님이 전해주실 거예요.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실크. 또 네. 우리가 먹는 번데기. 네, 번데기. 그게 다 그런 애들도 같은- 다 실크 뽑아내는 애들이잖아요. 네, 실크 뽑고 남은 애들, 네, 처량하게 이렇게 버려진 애들 먹는 건데요. 네, 아, 우리가 먹는 번데기가 네, 이미 번데기가- 실크가 다 나온 애들이에요. 실크 다 뽑고 난 이제 모든 걸 다 해낸 몸. 그렇죠. 버리지 않는 거죠. 네. 야. 실크 뽑고 나면 그 번데기는 죽어요, 그럼? 그렇죠. 왜냐면요, 실크를 뽑으려면 삶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삶아야 돼. 네, 번데기 얘네들이 실크를 누에 고치가 예. 얘네들이 그냥 누에가 들리면서 찢고 나가요. 찢어버리면 얘네들이 다 너덜 실크가 찢어지겠죠. 예. 이게 한 번에 오르륵 한 줄로 쫙 뽑아야 되는데 네. 찢고 나면 이게 다 실올이 다 이렇게 찢어지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삶아버립니다. 아예. 네, 아예 삶아버립니다. 네. 실크째. 실크째로, 이 고치째로. 예. 그러면 삶아버리면은 면이 오르륵 한 줄로 쫙 나오겠죠. 예. 그러면 그 실크 뽑고 이제 삶아서 죽은 번데기는 맛있게 번데기로 먹는 거죠. 먹고. 네. 아. 버릴 게 없는 거죠. 진짜 네. 버릴 게 없네. 네, 그런 건데요. 근데 그 실크 얘기가 사실 정말 할 게 많고요. 네. 저번에 저희가 메뚜기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메뚜기는 되게 좀 어찌 보면 좀 사악하기도 하고 좀 어떤 분은 보면 좀 징그럽기도 한데요. 이 실크 얘기는 굉장히 좀 재밌는 것도 많고 그리고 보면 좀 귀엽게 보여요. 그 나방들이. 그래서 네. 좀 귀엽고 뽀송한 얘기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실크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요. 많은 얘기로 부르죠. 뭐 비단이라고도 하고, 네. 뭐 명주, 뭐 견직물, 견직물, 그다음에 뭐 이게 또 아까 실크로드 얘기하셨는데 그 페르시아어에 기원해서 막 사라사 이런 말로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굉장히 이제 고급진 그 작물이었죠. 그래서 네. 뭐 보면 저 임금님이 입히던 그 곤룡포도 이 실크였죠. 저거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번데기가 있어야 됐을까? 얼마나 필요하면 5,000개 필요했다고 합니다. 5,000개? 네. 5,000개 필요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유럽에는 옛날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했는지 몰랐으니까 그 키운 법도 몰라가지고 이제 저 실크로드까지 건너가가지고 중국에서 들여오니까는 이게 비싼 옷감이어서 예, 이제 예. 비싸신 저 훌륭하신 분들만 입으면서 그렇죠? 이게 화려하게 뽐냈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전 이게 다 석유 짠물 이런 거에서 석유 찌꺼기 이런 걸로 만들지만은 나일론 이런 거는 다 천연 실크다 이러면 되게 이제 비싼 옷으로 요즘 비단은 다 여전히 번데기에서 뽑아요. 천연 실크 이러면 여전히 양장 산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품질이 좋은가 보군요. 저도 천연 실크 입어보진 않았지만은 좀 더 따뜻하다 하고 또 이제 때도 자연스럽게 빠진다고 한답니다. 그래요. 근데 물론 여전히 실크는 단백질로 된 그 섬유이기 때문에 빨래가 안 되고 드라이 클리닝 해도 여전히 손상된 거 있기 때문에 그 정말 그
그 손상이 잘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비싼 옷인데 때 묻으면 못 빨아요. 열에도 네, 약하고. 열에도 약하고. 그래서 정말 비싼 그 돈 많으신 분들만 입는 거예요. 사치품이에요. 비단은. 네.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합성 섬유가 나와서 네. 더 이상은 누에고치에서 비단 만들어봐야 경쟁력이 없네라고 결정되는 순간 네. 우리의 술안주 번데기는 다시는 인간이 못 먹는 거네요. 하지만은 이거 천연 비단이야라고 자랑하는 그 사치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천연 비단이야, 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번데기를 먹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 번데기가 2%가 아는 가장 그램당 가격이 제일 저렴한 단백질이더라고요. 번데기. 네. 왜냐하면은 소 키우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먹는 것도 적죠. 그다음에 소는 풀 이따만큼 먹는데 얘는 그 뽕잎 이렇게만 따두면은 금방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고 에너지도 덜 들고 산소 배출량 적은 되게 친환경적인 단백질원이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잘 먹는데 또 이제 못 먹으신 분들도 있고 해외 분들은 또 못 먹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렴한 거지. 그렇죠. 아쉬운 게 있죠. 근데 팔리는 데가 한국밖에 없으니.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그러면 실크 이거 되게 진짜 곤충을 만들면 얼마나 필요할까 하면은 한 1kg의 실크를 생산하는데 누에는 한 3,000마리 필요하고요. 그 3,000마리 저거 하나 키우는데 만들려면? 네. 한 아이고야. 104kg의 뽕잎이 필요한다는데요. 그래서 이 실크 이제 그 단을 만들면은 이제 옷 한 벌 만드는데 한 5,000마리의 누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에 이렇게 보면 귀여워요. 네. 누에 나방에서 제 나방은 뭡니까? 제가 이제 찍고 나온 애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됐죠. 저거 되기 전에 삶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에 잔뜩 키워놓고 이제 고치가 되면은 몇몇 애들은 이제 저 유지하기 위해서 번데기 성충이 되게 나오고 만들고 몇몇 애들은 삶아버려가지고 저건 그럼 먹는 거죠. 나방의 알이에요? 알 에그? 아니요, 저 번데기인데요. 그래서 설명드리자면 쟤네가 이제 누에 나방이 짝짓기를 해서 알이 나오면 네. 알이 이제 뽕잎을 먹고 누에가 커가지고 고치를 틀죠. 알이 뽕잎을 먹어요? 알이 애벌레가. 깨어나서 네, 애벌레가. 누에 애벌레가 뽕잎을 먹으면서 이렇게 보호막을 만드는구나. 네, 마지막 오령 때 보호막 만드는데요. 그거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누에나방의 그 탄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야생에 원래 누에나방 종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랑 중국에 사는 그 맨누에나방이라고 야생 종이 있는데요. 그 갈색으로 되게 좀 평범한 나방처럼 생겼는데요. 요거를 아마 한 6,000년 전 중국 측에서 6,000년 전쯤에 뭐 중국에서 한 10,000년 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네. 그 야생종을 계속 키우면서 가축화 시킨 거예요. 더욱더 실크를 더 좋은 품종으로 생산하고 실크를 한 가닥으로도 만들고 또 좀 더 품질 좋은 실크를 생산한 종을 선별해서 가축화를 만들어서 지금 완전 가축화가 된 거예요? 완전 가축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야생종은 잘 사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 누에나방 같은 경우는 짝짓기를 하면요. 네. 자기들이 이렇게 안 떨어져요. 뭐야? 암수가 안 떨어져요. 짝짓기를 해놓고. 예? 그래서 다 일일이 손으로 떨어뜨려줘야 돼요. 그리고 왜 안 떨어져요? 그냥 붙어 있어요. 수컷이 그 러브버그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둘이 붙어 있다. 수컷이 꽉 붙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수컷이 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원래 야생이었으면 그런 애들이 있으면 다 죽었겠죠. 근데 저희는 그게 중요하지 않죠. 더욱더 많은 실크와 더욱더 훌륭한 실크를 생산한 애들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은 뭐 그냥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사람이 손으로 떼줘야 되고요. 아이고야. 네. 그 다음에 또 잘 날지도 못해요.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기운이 없어서. 네. 또 잘 날지도 못해요. 날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인간이야 키우기 좋죠. 열어놔도 그냥 확 날아가지도 않고 네, 가만히 여기서 그냥 날개만 퍼덕거리고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가축화가 됐습니다. 세상에. 기르는구나. 그래서 또 알 낳으면 알에서 또 번데기가 나오고. 번데기가 안에서 애벌레가 태어나고 나오고. 얘가 탈피를 한 4번에서 커다란 누에가 되는데요. 얘가 이제 어른 돼야지 성충 돼야지 했을 때 이제 번데기 방을 막 짓는데요. 그때 실크를 막 부으면서 번데기 방 짓는 게 이제 그게 실크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막 나비도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거치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실크로 뭘 몸으로 둘러싸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겉에가 딱딱해지고 네. 안에서 변해가지고 그 자기가 껍질을 깨고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니요. 그게 사실 그래서 여러 종류 그런 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가지가 방식이 있어요. 있는 여러 거예요. 가지 있어요. 그래서 몇몇 예를 들면 나방의 박각치는요. 네, 그 실크를 대신 안 만들고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하죠. 그래서 땅을 이용하는 좌우지간 번데기는 너무 중요한 단계잖아요. 예. 너무 급변하게 변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애벌레 기다란 데 보면 눈도 더듬이도 생기고요, 날개 생기고, 근데 급변하기 때문에 자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실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고치를 만드는 건데 어떤 애들은 땅에 들어가고요. 어떤 애들은 그 막 나뭇잎을 두드려가지고 집을 만들고 하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일단 보호되는 공간은 확보를 해둡니다. 보호의 그게 목적이군요. 그러니까 네네. 보호의 자주가 목적. 보호해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으로 쓰는 거는 네. 누에 나방의 청년 주택. 그렇죠. 청년 주택 같은. 누에 나방이 스스로 비유가 적절합니다. 네. 청년 주택. 그런 거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뜯어다가 삶아버린 다음에 삶아버린 다음에 그 청년 주택의 호로록 건축 자재로 네네네. 비단 옷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거네. 네네. 졸지에 집을 잃고 삼겨진 그 청년을 우리가 번데기로 먹는 먹는 그렇죠. 거고. 네. 그렇죠. 또 고추장 넣고 고추 이렇게 넣고 야. 그거 맛있죠. 네. 쏘리. 그렇습니다. 네. 이상하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죠. 어떤 애들은 뭐 실크를 안 만들기도 해요. 근데 실크는 곤충들이 되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특히 누에나방 쪽은 이렇게 실크를 만드는 전략을 택해서 한 건데 하여튼 인간이 가축화한 되게 훌륭한 종이란 거고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했냐면요. 또 중국이 아까 이렇게 가축화를 했대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어쩌다 이렇게 했냐. 이거 일단 뭐 신화적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제가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공자왈. 네. 네, 그 사망 오제 시절 한 3,000년 기원전 3,000년 전쯤에 정말 사망 오제 시절 그 황제 있잖아요. 황제. 예. 황제가 저 아내분이 여러 계시는데 뭐 복희와 그 후에 저 누조라는 분이 저 아내셨는데 그 네. 누조가 그분께서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다가 차 안에 이렇게 누에 고치가 딱 떨어졌대요. 그래서 네. 어머나 세상에서 뺐는데 그 누에 고치가 이게 차 뜨거운 물에 달려져 가지고 이게 삼겼네. 네, 실이 이렇게 줄줄줄줄 나와 가지고 오 이게 뭐지 하다니까 그 줄로 이렇게 막 만드니까 그럴싸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부하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막 누에를 키워 가지고 해서 비단을 만들었다 해 가지고 이제 누조가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고고학적 기록은 사실 그 기원전 3,000년보다 더 오래된 신석기 시대 한 8,500년 전쯤에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는 애초에 단백질로 이렇게 뿜는 거기 때문에 그 피브로인과 세리신이라는 어떤 단백질의 그 어떤 구조체인데요. 네. 그 흔적들이 이미 저 신석기 시대 무덤에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미 오래된 그러니까 그 가축화하기 이전에 야생종으로 좀 시도를 했던 것들이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실크를 그 중국에서 했는데 다른 애들은 모르니까 이거 기술 이거 누에나방인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걸 직조하는 그 삶아서 하는 기술도 모르니까 양잠 기술은 이제 중국에서 막 사람들이 가져가서 하다 보니까 그 실크로드로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중국에서 많이 사갔죠. 그래서 덕분에 중국도 이걸로 돈 좀 많이 벌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중개하던 페르시아도 돈 벌기 때문에 네. 중국은 이걸 이제 그 독점하려고 했어요. 네, 독점하고 가능하면 천년 만년 독점을 얼마나 좋았는데 계속 이게 유출이 되죠. 그래서 한국도 기원전 그 2세기쯤 고조선 시기 때 그때 어떻게 알고 양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한 그때쯤 알아갔고 이 점점 유출돼가 재밌는 게 한 서기 5세기 때는 저 실크로드에 있던 호탄 왕국이 그래서 유출되는데 재밌는 게 중국이 주변 왕국에 이렇게 시집을 보내잖아요. 공주들을 공주 가다가 공주가 이제 시집 갔는데 시집 가면은 이제 해외로 가서 이제 실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크를 포기할 수 없다 해서 나 실크 옷을 입고 싶어. 네, 실크 입고 싶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네, 누에랑 그 실크 제조 기술을 가져가서 누출이 한번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 저 동로마 제국에서는 저 교황이 시켰다고 하는데 그 수도승이 저희 우리 저 문익정 선생처럼 물론 문익정 선생님 그 신화도 약간 거짓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대나무 통에다가 저걸 고치를 누에 알을 누에 알을 싹 2마리를 숨겨와가지고 비잔티움 제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키워가지고 누출돼가지고 이게 점점 계속 누출이 됩니다. 그래서 실크 독점엔 실패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아랍에서도 계속 키우다가 뭐 십자군 때 이제 아랍 쳐들어간 유럽이 또 가져가서 유럽에서 키우가면서 이제 독점엔 실패했으나 여전히 실크는 중국산이 최고라고 해서 계속 중국 가서 실크는 사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중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실크를 했는데요. 물론 인도는 좀 달랐는데 그 좌우지간 실크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나방들 일단 다 고치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나방이 다 고치 만드니까는 뭐 다른 나방 안 맞는 나방도 하지만 요걸로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는 독자적으로 실크 만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다 그 누에 나방이 아니라 그래서 저 산누에 나방이라고 그 있는데요. 그걸로 이제 인도 아삼 지방에서 이렇게 좀 만든 실크가 있어요. 무가 실크라고. 그래서 색깔도 다르네요. 색깔도 달라요. 재질도 달라요. 그래서 막 그
재질도 다르고 해서 되게 독특한 그 특징의 실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 무가 실크라는 애들은 그 아삼 지방에 나오는 그 나방을 갖고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요 여배우가 그 아삼 지방 출신이라는데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요 실크를 이용해서 옷 입고가지고 되게 좀 주목을 받았다 하고요. 네, 지역 특산물 입은 거죠. 칸 영화제에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럴 법하죠. 그 다음에 가죽나무 고치 나방이라고 이거 우리나라도 있는 나방인데요. 예.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는 그 실크가 이렇게 실크를 하려면 삶아야 된다 했잖아요. 예. 근데 얘는 실크 이렇게 쭉 마르다가 그 끝 부분 이렇게 실크를 그 끝을 남긴대요. 예. 실밥이 있는 실밥이 있대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뽑을 때 이거 안 삶고 그냥 그것만 쭉 뺄 수 있대요. 그럼 안에 애가 그냥 안 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네,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냥 뽑고 요거는 살릴 수 있대요. 그래도 걔가 그걸 없이 성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집을 잃었는데 집을 잃어도. 그래서 그 만약에 장수풍뎅이를 키워보신 뭐 그렇던거나 장수풍뎅이 키우는 뭐 어린 아이를 보면 알겠지만은 뭐 다른 그 땅에서 그 번데기가 된 애들도 예. 그 망가뜨려도 이거 안전대만 두면은 무사히 성충이 그렇지 됩니다. 땅 속에서도 자란다고 하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아파트가 아니라도 집인 아니어도 거지. 아니어도 안전하게만 두면 그럼. 되기 때문에 누가 공격만 안 하면 공격만 되니까. 안 하면 상처만 안 받으면 그렇지. 실크만 싹 빼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신축 아파트 아니라도 된다. 네네. 그래서 그냥 어디 나무 통에다 이렇게 탁탁탁 넣어주면은 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 실크만 실밥 나방은 우연히 어떻게 실밥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안 죽어. 그것 때문에 안 죽은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생겨서 새끼를 낳으니까 걔도 또 실밥이 나오고 실밥 있는 고치 만드는 나방은 계속 안 죽으니까 계속 그렇게 퍼져나간 거 근데 아닌가. 나 궁금한 게 네. 안 먹어서 그런 실밥이 안 먹을 거 아니면 이게 인도 사람도 어째 번데기 안 먹을 테니까 그 아내가 죽이든 살리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먹는 사람은 그거 그냥 다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죽이냐? 그냥 실밥만 싹 뽑으면 되지.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우연히 실밥이 생긴 누에고추는 얘를 얘 안 죽여도 될 거, 안 삶아도 될 것 같은데 해볼까? 되네. 그러니 얘는 그냥 벌레는 헤이 하고 버린 거예요. 살았지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서 얘가 새끼 낳으니까 또 그런 애가 또 나왔어. 실밥이 나왔네. 실밥 나오는 건 왜 버리고 또 살지. 그러니 우연히 실밥 생긴 녀석들은 이렇게 자손이 번식이 되고. 그게 이제 진화론이 아닌가. 근데 그건 모르겠는 게 중국과 한국의 번데기들은 너무 꼼꼼히 싸가지고 안 뺏기려고 너무 꼼꼼히 쌌다가 죽음에 이르렀다. 근데 그건 모르겠는 게 인도는 언제부터 이 실크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2000년 몇천 하는데 중국가 막 8000년 막 5000년 이랬잖아요. 2000년 뭐 이랬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서 그게 과연 언제 지나있고 어떻게 된지 그걸 몰라가지고 물론 만약 연구했는데 이게 뭐 중국보다 먼저 했다 이러면 뭐 그 연구하신 분은 뭐 인도에서 영웅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아직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아니지만요. 진짜 삶아가지고 그냥 버리느니 먹자. 그쵸. 그랬겠지. 근데 삶는 게 편해요. 왜냐면 삶으면 실이 쫙 풀어지기 때문에. 잘 뽑는 네. 거죠. 이거 굳이 그냥 이거는 그러다 진짜 인도적인 차원이구나. 네, 인도적인 차원을 하는 거지. 인충적인 인도인이 그래 그렇게 삶지 않았으면 충도적. 삶았으니까 그냥 한번 먹어본 건데. 맛있네. 뭐 맛도 괜찮은데? 네. 그리고 먹었겠지. 먹겠지. 네. 그걸 먹으려고 삶지는 않았을 것 설명이 같아.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건 그냥 그 살릴 수 있으니까 안 삶은 거지. 삶은 게 이게 실크도 잘 나오고 이래가지고 편합니다. 근데 죽이지 않으니까 그 원래 그 간디가 되게 저 실크 산업을 되게 비판 많이 했대요. 그 벌레 죽인다고. 그래요. 네, 저분은 저 채식도 하시고 저 비폭력적인 거에 되게 옹호하시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번데기를 죽이지 않고 실크를 뽑아낸다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배 돌리고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런 거 하자 하면서 되게 칭찬을 많이 했던 우리 그 인도의 고유 문화 하면서 했던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집을 약탈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네, 집을 약탈하는 것까지는 뭐. 네. 또 이게 나무 상자 안에 잘 이렇게 평화롭게 넣어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 그럼 되겠다. 집을 뺏고 임대주택 줬다 이거죠. 그럼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실크를 막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하지만 뭐 이런 야생이 있지만 얘네들은 되게 안 좋은 게 그 품질도 약간 좀 다르다고 해요. 좀 잘 끊어지기도 하고 뭐 꺽꺽거려서 역시 품질은 저 6000년 동안 그 개량화된 역시 누에나방 최고라고 해서 누에나방을 역시 모두 다 키우고 있고요. 그거 이제 생산량을 보면은 뭐 톤 단위입니다. 그래서 뭐 인도나 뭐 중국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여러 나라가 만드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북한이 되게 좀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북한이요? 북한도 요 실크 만드는 산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도가 지금 제일 많이 만드네요. 그러게요. 네, 원래 중국이 1위였는데 최근 데이터로 보니까 인도가 여전히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중국이 1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이런 거 안 하고 인도가 따라잡고
한국은 압도적- 여기 보이지도 않는데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먹는 여기 그림에 있는 저 번데기 네. 저거는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죽은 번데기를 가져와서 음식을 만든 걸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찾아봐야 될 것 그럴 것 같고요. 같은데요? 그럴 것 네, 같은데 네, 네. 우리나라에 있는 번데기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근데 뭐 맛있게 먹으면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하여튼 전 좋아하기 때문에 갖고 왔어요. 네. 좋아하세요? 번데기 맛? 네. 여기 그 좋아하세요? 뭐죠? 저 어. 그 고추 옛날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번데기탕 끓이면은 맛있다. 네. 번데기탕. 아주 맛있죠. 네. 근데 그 실크 하면은 요 나방 말고 또 거미가 있잖아요. 사실 저것도 실크라고 할 수 있어요? 실크 똑같은 실크죠. 똑같은 아. 피브로인과 쉐리신의 결합 성분도 조성된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똑같은 성분인데 구성이 달라요. 근데 그 구성 다른 걸로 너무나 다른 그 기능들을 해요. 아 배합이 다르다. 성분 배합이 같은 다르고 성분에. 같은 성분인데 배합만 조절함으로써 다른 기능들을 엄청 잘해요. 아이고 네. 그렇구나. 네, 근데 거미 실크는 탄력과 강도가 강철의 한 5배쯤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의 그 단점은 대량 생산이 안 돼요. 저 누에는 이렇게 그냥 뽕 이렇게 넣어주면서 심지어 그 우리 저 잠실이 그 뽕나무밭이었대잖아요. 옛날에 예, 예. 했던. 근데 이제 거미는 심지어 얘 육식성이라서 뭐 맨날 그 뒷담이 닿아도 줄 수도 없고 그렇죠. 대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물론 그걸 옛날에 막 프랑스에서 시도했다 그래요. 왕이 막 정말 야, 거미랑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뭐 했다는데 안 됐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 뭐 정말 뭐 옷 하나 만들다 이러면 한 6천 마리를 한 3년간 거미줄을 채취해야 된대요. 안 되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거미에 이제 요즘은 다 사람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몇 년이 걸렸지만 요즘은 지놈 볼까 하면 몇 시간이면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미 지놈에서 거미줄에 그 유전자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효모 그 균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효모를 키우면서 거미줄을 생산합니다. 와, 그렇게도 생산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같은 저 진핵 생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놀랍게도 생산이 됩니다. 네, 같은 비슷한 균이랑 결국 동물은 좀 비슷한 진핵 생물이라서 놀랍게도 생산이 이걸로 됩니다. 만들면 엄청 단단하겠네. 그냥 실크보다 실크처럼 비슷하게 반짝반짝하면서도. 그렇죠. 또 실크가 좀 나름 단순한 그냥 단백질이어가지고 예. 단순한 저밥의 단백질이라서 생산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가끔 거미의 실크로 시도해본 것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나온 상품들이 있는데 그 아디다스에서 저 거미 실크 러닝 한번 낸 적이 있고요. 진짜요? 네. 거미 실크로? 네, 그렇게- 아까 전에 말 공장에서 만든 거미 실크. 네, 공장에서 만든. 어. 네. 그리고 저 노스페이스에서도 한번 파카 낸 적이 있어요. 네. 와. 거미 실크로 만들었다예요. 그래서 그 문파카 왜 문파카냐? 그 인류에게 거대한 도약이기 때문에 네, 문파카다 이렇다고요. 또 이게 네. 또 그 실크로 이제 저 한번 옛날에 그 그리스 이럴 때는 그 누에 고치를 이제 실크를 뽑지 않고 누에 고치 그냥 이렇게 뜯어낸 거 보면 나름 쭉 피면 거즈 같거든요. 예. 이거 나름 거즈처럼 썼대요. 실제로 상처 부위에. 근데 나름 거즈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합성된 실크를 인공 피부로 좀 쓰려는 시도도 좀 있었어요. 인공 피부. 네, 심지어 방탄도 돼요. 네, 튼튼하니까. 방탄도 돼요? 그렇다고 자기들은 주장을 해요. 네, 어. 네, 하여튼 뭐 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너무 얇고 튼튼하니까 뭐 대량 생산은 어려울지 몰라도 정말 소량으로 필요한 정밀 기술 쪽에는 좀 쓰인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쓰이긴 하는데 뭐 대량 생산은 좀 어려우니까 뭐 그게 그거죠. 실제로 뭐 그 게딱지 같은 거 있잖아요. 게딱지 같은 것도 사실 그 절전도들이 없고 되게 튼튼해가지고 막 어떤 그 실제로 막 납땜할 때 막 게딱지 들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이게 좋다. 근데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사실 무의미하죠. 네. 게딱지가 열 전도가 잘 돼요? 안 되니까 안 되지, 그치. 게딱지 이거 집게같이 쓰면서 그치, 야 이거 그치. 되게 훌륭하다. 근데 이제 아. 그거를 뭐 수만 개 납품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는 예. 쓴 사람만 쓰는 거죠 이렇게. 네. 납땜할 때 실험실에서 네네 게딱지로 이렇게 막 이거 어제 열도도 집에서 안 되고 먹은 전기 그 다리 잘라다가 네 다리 자르다가 그 심지어 이거 전기도 안 통한다고 막 그렇게 근데 그렇지. 그 훌륭한 소재죠. 말 되겠네. 그쵸? 말 근데 되네. 그거 뭐 막 100만 개 이렇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쓸 사람만 쓰는 거죠.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거미 실크. 네. 그렇게 훌륭한 천연 소재 많은데 사실 대량 생산 굳이 왜? 나방이 되게 최고인 거죠. 네. 나방 그 번데기 하나의 아이고. 청년 주택에서 나오는 실이 한 1kg 정도 된다 그러는데 얼핏 드는 게 뽑아내면. 네, 엄청 많. 그러니까 의외로 긴 거예요. 네, 그죠? 엄청. 심지어 그것도 이제 다른 나방들은 아까 인도 종 같은 게 왜 안 되냐면 품질도 그렇지만은 얘네들은 야생종이어서 좀 찔끔찔끔 끊어내거든요. 근데 네. 결국 그 중국에서 품종이랑 된 그 누에 나방은 이게 한 줄이에요. 결국
한 줄로 결국 뿜어내는 종까지 개량돼가지고 네, 긴 줄이 나옵니다. 네. 와. 그게 거미줄만큼 장점이네. 잘 끊어져요? 아 그거는 잘 끊어지죠 좀.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겹해서 해야 튼튼한 실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실제로 한 3겹, 4겹, 실행미가 10겹을 이렇게 겹해가지고 그래서 실 만들고 그 실로 다시 천 만들고. 네, 그 길로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약간 이걸 집을 만들려면 서로 잘 붙는 성질이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거미줄처럼. 위에 하면 계속 이게 잘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네. 쑥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처음에 짤 때는 좀 끈끈한 적이 끈끈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단백질이고 실제로 그 곤충들이나 거미나 이 실크를 짤 때 끈끈한 정도와 단단한 정도를 그 조절하면서 짭니다. 이게 실크를 짤 때 실크를 짜는 주머니가 한 4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끈끈한 것과 딱딱한 걸 조절하면서 막 짜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면 붙이는 거는 끈끈한 거 거미가 거미든 곤충이든 곤충이든 끈끈한 걸 처음에 짠 다음에 예. 딱딱한 걸 쭉 짜겠죠? 예. 붙일 때 끈끈한 게 나오고 쭉 딱딱한 걸 나오고 와.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거미집 조절합니다. 지을 때도 네 그리고 얘네들도 그렇고요. 근데 물론 그 인간이 삶아버리면 그런 게 없어지겠죠. 그리고 또 거미는 보면 이렇게 거미줄 이렇게 있잖아요. 네. 거미줄도 보면은 그걸 조절해서 이렇게 끈끈한 부위가 있고 딱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거미가 걸을 때 딱딱한 부분만 걸어 다니고요. 끈끈한 부분에는 그 곤충들 보니까 딱 걸려서 끈끈한 부분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네. 이야. 네, 자기가 거미들은 조절하는구나. 그걸 딱딱한 조절하는구나. 부분을 걸어 다니고 있고요. 네네. 이야. 끈끈하지 않는. 네, 거미도 이제 발빛 끝에서 이제 끈끈한 부분에 이제 자기도 잡힐 수 네, 있는 잡히면 거구나. 자기가 이렇게 걸려버리겠죠. 네. 이야, 그 똑똑한 놈들이 세. 네, 그게 조절되면서 짜이죠. 네. 그 안에서 그거를 성분을 조절하면서 하는 거군요. 네, 지금 배합만 다르게 해서. 배합만 다르게. 네, 배합만 다르게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짭니다. 예. 네. 여튼 요 실크가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건데 뭐 나방 아까 누에 나방 아니면 거미가 실크가 되게 신기하지만 사실 이게 나방과 그 거미의 이 되게 특산품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곤충이 거의 되게 많은 곤충들이 그 실크를 되게 잘 씁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거의 웬만한 그 곤충들이 그 실크를 뽑는데요. 예를 들면 벌도 이제 실크를 벌도예요? 뿜어요. 그래서 이제 얘도 역시 이제 그 알 같은 거 이제 보호하고요. 그다음에 풀잠자리라고. 근데 얘들도 잠자리도 하고. 그 잠자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풀잠자리라 불리는 그 애들도 이제 알을 보호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알을 이렇게 알에다가 이렇게 실크를 해가지고 무슨 뭐랄까 올챙이처럼 이렇게 세워둔 애들이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툭하면 이제 가끔 이제 우담바라라고 착각되는 알입니다. 그래서 우담바라라고 무슨 불교에서 무슨 어떤 엄청난 영적 기운이 되면 무슨 피어나는 전설의 꽃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뭐 그런 게 있다. 그렇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풀잠자리 알이고요. 우리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풀잠자리 알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생겼어요. 네 맨날 이거 우담바리 아니에요 하면 뭐 100% 그냥 풀잠자리 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저걸 우담바라라고 불러요. 그럼 저런 네 거? 항상 100% 어. 우담바라가 없기 때문에 실수로. 그래 실수로. 3,000년에 한 번씩 피는 꽃 핀다고 하는데 뭐 한 번도 이제 보인 적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찍어 올린 건 그냥 여태까지 다 100% 풀잠자리 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깨어나면 이제 귀여운 그 풀잠자리 애벌레가 태어나죠. 이제 얘가 피면 그다음에 좀이라고 가장 원시적인 곤충, 가장 원시적인 곤충조차 그냥 그 실크를 이렇게 그 튀어나왔는데 얘가 되게 재밌는 게 얘는 짝짓기를 저번에 살짝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실크를 해가지고 실크에다가 알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파리 같은 경우도 파리도 실크를 뿜어요? 네 뿜는데 얘 같은 경우 그 러브버그 편에서 말했던 저 메뚜기 편에서 말했던 그 얘네 같은 경우 손에서 실크를 뿜거든요. 그러니까 리얼 스파이더맨이죠. 예를 들면은 파리 하는 이 파리.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손에서 뿜잖아요. 근데 실제 거미는 이렇게 엉덩이에서 실크를 뿜죠. 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올림 받는데 예를 들면 곤충 같은 경우는 입에서 실크를 뿜고 거미는 엉덩이에서 뿜는데 파리는 이게 손에서 뿜어요. 진짜 스파이더맨이네. 진짜 스파이더맨이죠. 손목에서 뿜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얘는 이제 짝짓기 선물용으로 이제 실크를 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컷이 이제 암컷한테 짝짓기를 할 때 파리가 네, 파리가 수컷이 무조건 프로포즈 선물을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크로 이렇게 사냥을 한 다음에 먹을 걸 이렇게 실크로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먹을 거를 먹을 거 그러니까 고기 뭐 주워가는 파리 시체라도 주워가지고 이렇게 잘 해서 딱 선물로 줘요. 파리가? 네, 파리가 암컷한테. 그러면은 그 암컷이 좀 큰가 하면 이제 그
받아들이고 수컷은 올라타서 짝짓기를 해요. 그럼 암컷은 그 사이에 그 먹어요? 암컷은 그걸 이제 포장할 때 열심히 뜯어야 돼요. 네, 열심히 뜯고 뜯는 동안 수컷은 올라타요? 네, 올라탔고 네, 먹어요. 네. 이야, 근데 문제는 기가 그거죠. 막히다. 네, 문제는 어. 수컷이 애가 그 사냥도 귀찮고 자기 순양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무섭고 사냥이 예, 무섭고 이러면은 대충 아무 지나가는 쓰레기나 주워가지고 열심히 못 듣게 포장을 해요. 예. 야, 이 새끼 봐라. 네, 열심히 못 듣게 포장한 다음에 거기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네, 과대 포장 이렇게 막 해요. 예. 실크로 엄청 그렇게 포장한 다음에 암컷에 줘요. 근데 포장도 되게 커 보이니까 암컷이 받아들여. 딱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다음에 열심히 또 올라타서 암컷이 그 포장 뜯을 때 열심히 짝짓기 하다가 허닥 튀어요. 근데 이제 암컷 닦아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 나무 쓰레기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네,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팔이에요. 네. 네, 우리나라도 그런 사기 결혼 많아요. 야, 사람도. 진짜 과대 포장이구나. 네, 과대 포장을 말 하는 그대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빠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라고 한 다음에 물질도 못 가잖아. 네, 그래서 그 손에서 내는 실크로 요런 사기를 치는 네, 파리들이 있고요. 되게 유명한. 선물 포장용 실크네. 네, 선물 포장용 실크입니다. 네. 그러면 암컷은 그 실크가 안 나올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암컷은 없어요. 수컷만 신기하다. 네. 어떻게 왜 수컷이 암컷한테 주는 걸로 만들었어? 포장은 예쁘게 해야 되니까 예쁜 포장. 네. 어? 그리고 뭐 딱정벌레도 막 실크를 내요. 그래서 막 알 이렇게 붙여 다니고요. 너무 이상하다. 이게 네. 팔이 진짜 웃긴다. 야. 그리고 뭐 실크로 뭐 아까 뭐 보호하든 아까 뭐 포장용이든 이렇게 하지만은 뭐 집도 짓죠. 그래서 뭐 아까 그 팔이 이렇게 스파이더맨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스파이더맨 같이 또 얘네들 있어요. 그래서 흰개인 부츠라는 애들도 어. 그 이렇게 손에서 실크 손에서 뭐 실크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앞다리가 이렇게 불룩하죠. 팔다리 짧은 거 얘는 봐라. 뭐에 귀엽네. 쓰는 거예요, 저거? 앞다리 불룩해서 요걸로 이게 집 지어요. 근데 집을 져요. 네, 그래서 이게 식물 이런 데다가 실크로 막 터널 만들고 이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그 터널 만들어서 식물에다가 막 실크로 집을 만들어가지고 막 단체로 그냥 놀고 먹고 삽니다. 개미처럼. 그래가지고 그 재밌는 건 얘는 이제 실크 지을 때 막 약간 춤춰요. 그래서 막 휘 이렇게 막 춤추듯이 이렇게 막 실크를 쳐요. 집 짓는 거야 집? 아 진짜 네 이렇게 막 리듬이 있어요. 훅훅훅 이렇게 쳐요. 네. 그게 보면은 이게 종마다 다르고 사이즈마다 다르고 해서 좀 오. 특이한 좀 진짜 댄스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메뚜기도 실크를 칩니다. 메뚜기도 실크를 내 가지고 그 메뚜기 입에서 실크를 내 가지고 또 이파리를 엮어 가지고 네 집을 또 짓습니다. 야, 근데 실크를 내보내는 곤충들이 많네요. 되게. 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개미도 내는데요. 개미는 이제 개미가 실크를 못 내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누에가 그 애벌레가 마지막 번데기 될 때 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개미도 번데기 될 때 이렇게 실크를 내는 애들이 있어요. 없는 애들 있고 내는 애들 있거든요. 근데 개미 중에 이제 배짜기 개미라고 그 개도 배짜기. 네,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 될 때 실크를 내는 거예요. 예? 근데 개미는 보통 이제 애벌레가 집에서 이제 좀 놀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정말 밥 줘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럼 이제 개미가 열심히 이렇게 밥 주고요. 심지어 얼마나 게을러졌냐면 그 보통 이제 번데기를 다 찍고 나오는데 예. 개미 애벌레들은 그 번데기들은 개미 스스로 찍고도 못 나와요. 찢어줘야 돼요. 찢어줘야 밖에서 돼요. 밖에서. 다 찢어져야 돼요. 그 참 그 같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참 시원찮아졌습니다. 근데 배짜기 개미는 이 애벌레도 이 노동에 참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저 애벌레를 잡고 예. 그 애벌레가 실크를 뿜으면서 하니까 그 애벌레를 저 본드처럼 들고 다니면서 요걸로 이렇게 나뭇잎에 치덕치덕 실크를 바르면서 그 이파리로 이렇게 집을 엮습니다. 집을 만듭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에 이거 네.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을 예. 띄워놨는데 예. 네, 무슨 저렇게 그 무슨 애벌레를 저렇게 네, 입에다 물고. 네, 입에다 물고 저 본드처럼 들고 다니면서 이파리에다가 실크를 야, 치덕치덕 지금 실 뽑아. 그럼 애벌레는 실만 뽑는 거예요. 쭉쭉 네, 뭐 쥐어 짜면서 이렇게 실크 쥐쭉 짜면서 이렇게 지금 본드 붙이듯이. 네, 본지 붙듯이 이렇게 막 그냥 쥐어 짭니다. 네. 야. 지 동생이 되네. 야. 와, 진짜 신기하다 저거. 하면서 이렇게 네 이파리 엮어가지고 네 집을 만들고. 저 애벌레는 저거 실크하면 저 실크는 나중에 자기 번데기 될 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번데기 할 때 이렇게 번데기 계속 써야 되는데. 나와요? 계속 나와요? 네. 먹이 밥만 많이 주면요. 네, 밥만 많이 주면 계속 더 만들겠죠. 네.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네. 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네. 오, 세상에. 네, 배짜기 개미 이렇게 일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집 지을 때도 쓰고 뭐 하지만은 뭐 이동용 때 써가지고 가끔 산 갈 때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끔 진짜 많아요. 위에서 이렇게 갑자기 애벌레가 나오잖아요. 대롱대롱. 그래. 나오잖아요. 네. 요걸로 가끔 이제 바람타면 날아가는데요. 예. 요게 그 정말 뚝 끊기면 바람 타고 휙 날아가는 용도로 네, 쓰여요. 쓰이고. 그리고
거미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정말 스파이더맨 후 날아가듯이 실크로 날아가는 게 엉덩이로 이렇게 샥 해가지고 날아가는데 그게 뭐 날아가는 게 정말 섬에서 섬도 날아가고요. 저 해발고도 한 4,000m, 5,000m 위에서도 발견될 만큼 굉장히 높이 날아가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사냥도 하죠. 뭐 거미야 사냥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날도래라고 날도래? 네, 날도래라고 저 나비 나방의 저 친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비랑 나방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 나비랑 나방의 거의 원시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저 한 사촌지격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바다가 물가가 개울가 가면 이렇게 딱 돌리쳐 보면은 저 물 안에 저 도롱이 같은 게 있어요. 도롱인 나방인데 저 도롱이랑 나비 나방의 친척이니까는 물 안에서 그 도롱이 짓을 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그 도롱이 역시 그 실크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 놓은 건데요. 그 실크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는 그 물살을 센 곳에 그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저게 물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물 안에 저기 그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이 세니까 얼마나 걸리는 게 많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열심히 저 줍줍해서 먹으면 되죠. 수중 거미줄이네. 네, 그렇죠. 네, 얼마나 줍줍해서 먹는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물 만드는 애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냥 이렇게 하는 애도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건데 이거는 저 글로웜이라고 파리 애벌레들인데요. 파리 애벌레요? 네, 동굴에서 이렇게 실크를 이렇게 기다랗게 늘어나요. 애벌레들이 자기들이 만든 실크를 늘어난 다음에 진짜 빛도 내요. 누가요? 파리 애벌레가? 파리 애벌레가 빛을 내요. 그럼 저렇게 이쁘게 나요, 동굴에서. 세상에. 네, 얘는 뉴질랜드, 호주에 사는 애들이고 아시아에도 있어요. 근데 아시아에 건 아직도 빛이 안 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빛나니까 그 동굴에 저 날벌레들이 빛이네 하고 이렇게 날라오겠죠. 마치 가끔 요즘 저 세기장이나 이런 데 있는 그 빛나는 벌레 잡는 그것처럼 탁탁 하는 거 있잖아요. 오겠죠. 그러면 이제 끈적끈적한 실크에 붙습니다. 그러면 사냥을 합니다. 그걸로 잡아먹습니다. 애벌레들이 육식성이어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다. 네, 그런 식으로 사냥하는 방식으로. 저런 거는 진짜 관광 상품으로 보러 갈 관광 상품으로도 쓰더라고요, 뉴질랜드는. 네. 그래서 막 그 뉴질랜드 사람들 키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키위인이라면 무조건 봐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저기서 보러 가려고요. 한번. 네. 사람 손에서 저런 실크가 만약에 나온다면 진짜 스파이더맨처럼. 네. 아쉽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왜냐? 어디까지 실크를 만드냐면 방금 지금 곤충 막 얘기하고 있는데 잉어도 실크를 만들거든요. 잉어요? 네, 잉어? 네, 잉어. 물고기. 네. 잉어까지는 돼요. 왜 사람까지 안 했을까? 네, 아쉽네요. 그러니까 실크가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하고 생물들이 있어요. 네, 많은 생물들이 해요. 뭐 거미의 친구들도 하고 있고, 전갈도 하고 있고요. 막 실크를 만들기 되게 쉬운 구조입니다. 조개도 해요. 네, 그래서 조개요? 네, 키조개. 키조개들 이렇게 실 같은 걸 밖으로 내놓으면 그게 실크구나 그냥.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돌에 박혀 있는 조개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단단하게 굳어 있는 이유가 실크를 좀 묵직하게 내서 본드처럼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크들인데, 그래서 실크가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기회가 있었다면 하기에는 좀 너무 멀리 왔죠. 네. 아니 사람 나오면 어떤 용도로 쓸 것 같아요? 나온다. 실크가 손에서 나온다.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뭐 끈끈이가 있으면 뭐 붙어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하루에 한 종이컵 한 컵 정도 나온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예쁘게 포장해. 예쁘게 포장해. 예쁘게 포장해. 보조머리. 뭐에 쓰고 싶은데요? 난 뽑아서 좀 끈적끈적하니까 이렇게 머리나 젤이나 왁스 대용으로. 그러게 왁스 대용으로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잠잘 때는 머리카락. 코로 숨 쉬어야 되니까 코로 숨 쉬어야 되는 거 알아요? 잠잘 때? 네. 입을 막아? 입 막고 해야 되는데 입 막을 게 애매하잖아. 그럼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이런 거 자고. 아니요 잠잘 때 모기 날라오면 모기 착 잡고 막. 네. 그렇지. 그 정도. 그지 귀엽게. 그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어요. 뭐 어디 구멍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 무슨 구멍이. 그렇죠. 마침 그래서 준비한 게 뒤에 아까 얘기했네요. 그래서 하여튼 동물들의 실크가 여기 준비했지만 입 나왔지만 키조개랑 잉어들 이렇게 하는데요. 조개 아까 이렇게 땅에 박혀 있거나 돌에 박혀 있는 실크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잉어도 입으로 내요? 아니요, 얘는 아쉽게도 입에 낸 게 아니라 알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알을 이제 붙이는 수초에다가 붙여주는데 그게 이제 실크 구조를 붙여줘요. 그럼 엄마 실크로 붙여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런 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실크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알 구조. 알 자체. 알 자체에 낳을 때 이렇게 붙여주는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아까 지금 다양한 용도를 얘기했는데 실크로 뭘 할 수 있을까? 거미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붙이는 걸 많이 쓰는구나. 네, 대체로. 제가 거미하면서 요 되게 좀 만화 같은 장면을 갖고 왔는데 요게 이제 제 세대라면은 거미하면 제 세대의 그 명작 만화로 배우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 네. 아라크네라고 그 거미의 그 원조라고 얘기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나오죠. 그 예. 아테네에게 막 이게다가 거미가 됐다. 그래서 실을 되게 잘 쓴다. 그래서 거미가 되게 그 실 잘 쓰는데요. 거미가 아까 곤충들은 뭐 이렇게 했지만 거미가 정말 실크로 오만 걸 다 하거든요. 거미가 거미줄도 만들죠. 하지만은 집도 짓고. 근데 뭐 이걸 어디까지 하냐면요. 예를 들면 물론 짝짓기 할 때 뭐 거미줄 이렇게 튕기면서 막 일단 구애도 하고요. 거미 있잖아요. 악기로 쓰는 거예요? 악기로서 바이올처럼 띵띵띵띵띵 가야금을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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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네. 그것도 수컷이죠. 그거 하는 수컷이죠. 것도. 야. 그러니까 왜 짝짓기 할 때 다 수컷이 뭘 해야 되냐고. 수컷이 뭔가를 해야지. 수컷은 그래야 뭐 오케이를 해줄 거 아닙니까? 아, 그쵸. 네. 수컷은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아시는 동물 중에 어. 암컷이 경쟁하고 수컷이 선택하는 그런 종은 없어요. 많아요. 그 저번에 말한 여치도 있고 새들도 있고 그래요. 네네. 아, 새들은 암컷이 경쟁하고 수컷이 선택해요. 새 중에 있어요. 네네. 수컷이 선택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네네. 새 이름이 뭐예요? 나 외워놓고 나중에 그 새는 뭐더라? 다시 다시 태어날 때 너 뭘로 태어날까 하면 나 그걸 태어날래요. 하여튼 깃두라미는 그 몰몬 여치여라는 몰몬 그래서 여치. 그걸로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마 암컷으로 태어나고 그런 걸. 새 중에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가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근데 그런 경우는 그거죠. 수컷이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경우 결국에는. 그러니까 보통 왜 그렇게 되냐면 암컷이 결국 그 알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새끼를 육아한다든가 출산할 게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드니까는 그만큼 수컷이 경쟁하게 되는 거고 암컷이 신중하고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건데 그 수컷이 선택받는 경우는 반대로 어쩌다 보니까 수컷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경우 네 수컷이 신중해지다 보니까는 암컷이 두고 경쟁하는 경우가 수컷이 함부로 마음을 열어주질 않아서 맞아요. 구애 과정에서 너무 힘들면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런 식으로 역전되죠. 네. 그래 우리도 옛날에 뭐 의사 판사는 되는 게 힘드니까 피메일이 선택하잖아요. 피메일이 구애하고 아니지 그건 성공한 거지 그냥 성공한 수컷이지. 그러네. 성공한 수컷. 그러니까 성공한 수컷은 본인이 선택을 하니까 마찬가지네. 하여튼 거미 얘기하자면요. 그 거미가 어디까지 하냐면요. 그 거미들 보면 굴파사늘이잖아요. 걔들은 이제 거미줄을 저 집 밖에까지 쭉 해놔요. 네. 집 밖에 살아서 걔네들이 이제 그냥 거미 그 굴 안에 있는데 다른 애들이 지나간다? 그럼 네? 거미줄이 저 집 밖에까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네. 밖에 뭐가 오는지 다 압니다. 더듬이 역할을 더듬이 하는구나. 같이 외부와 감각을 연결해 놓는다라는 되게 멋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외부에 뭐가 따면 센서처럼 저쪽에서 누가 지금 지나가네. 뭐가 왔네. 저쪽 멀리서 뭐가 온 애를 그냥 거미줄로 다 레이더 같이 더듬이로 쓰는구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길찾기 같이 쓰는 게 가끔은 이제 자기가 어디 나가는 좀 멀리 나갈 거예요. 하면 거미줄을 질질 끌면서 갑니다. 다시 돌아갈 때 요 집으로 요렇게 찾아가려고. 네, 헨젤과 그레텔처럼. 네. 야. 네, 다시 그 줄 이렇게 보면서 돌아오기도 하고요. 야, 완전 똑똑하네. 해마가 없는 녀석이네. 네. 완전 똑똑해. 그리고 가끔 정말 자기 높은데 올라갔다. 그러면 그 거미줄 늘어뜨고 있어가지고 비상용 줄. 네. 떨어졌을 때 거기에 그냥 걸리게. 비상용 줄처럼 늘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그냥 그 거미줄 먹기도 합니다. 가끔 그냥. 먹어요? 네, 먹어요. 단백질이니까. 네, 먹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먹이도 쓰고. 네, 다양한 용어 씁니다. 완강기로도 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거미줄 참 다양한 잠수할 때도 쓰고요. 그걸로 공기방울 만들어서 잠수하는 일도 있고요. 다양한 용어 진짜 용도가 많네요. 네. 본드로도 쓰고 본드로 쓰고 네. 그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용어를 쓸 수 있는 게 실크다. 근데 사람은 없는 게 참 아깝네요. 그러게요. 네. 세상에. 와. 여기까지 할 수가 같습니다. 멋지다. 알겠습니다. 야. 왜 사람은 이런 게 없을까? 실크 이렇게 많은데. 실크를 뽑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머리카락이? 사람은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사람은 머리가 있기 집도 때문에. 그렇고 뭐 이렇게 싸는 것도 그렇고 그냥 스파이더맨처럼 결국 스파이더맨도 보면 설정이 옛날에 이렇게 뿜다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막 쓰잖아요. 그래서 저를 인공 거미줄을 만들어가지고 쓰면 얼마나 유용할까 같은 이제 SF적인 상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이제
도구를 못 쓰니까 일종의 위험 만능 도구처럼 쓰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네. 그 실을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거네요. 쓸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손이 없어서 그런가? 손이 없어서? 그렇죠,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참 아직은 참 이 개딱지처럼 유용한데 이 참 생산이 그렇죠. 애매한 거죠, 네. 근데 저거 만들기 쉬우면은 금방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안 됩니까? 그 잘? 저도 이걸 대량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저도 저 깜짝 놀랐어요. 효모에 넣어가지고 생산되는 것 자체가 원래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다른 거에 넣었을 때 그냥 그렇게 클로닝이라고 하는데 넣어서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백질 구조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아미노산이 생산 띡 된다고 해서 거기서 단백질 어떻게 접히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바로 안 되는데 그냥 됐다길래 신기한데 그게 운 좋게 되네?라고 했는데 그냥 그래서 신발도 나오고 뭐 파카 나오긴 했지만은 뭐 그 다음은 없는 걸 보니까 뭐 다른 문제가 있나 봅니다. 네. 다들 참 먹고 살기 힘들구나. 그쵸. 뭐라도 그냥 재주는 하나씩 있어야 그쵸. 사는구나. 오늘 나방 얘기했지만 뭐 하여튼 거미도 보면 아까 되게 실컷 되게 재밌었잖아요. 근데 거미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그냥 거미 하나가 자체가 거의 장르이다 싶을 정도로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하는 되게 신기한 생물인 것 같고. 거미가 좀 특이한 곤충이에요. 다른 곤충들에 비해서. 거미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보면 곤충은 막 날개 만들죠. 막 떠드는 막 사마귀 다리도 있고 막 누군 길다랗고 누군 뚱뚱하고 뿔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미는 보면 딱 똑같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고 머리 몸통 있고 다리 8개 있는데 거기서 종류가 엄청 많고요. 거기서 별걸 다 해요. 거기서 뭐 글라이딩 하는 애들도 있고 나는 애들도 있고 거미들이. 수영하는 애들도 있고 잠수하는 애들도 있고 빛 찾아가는 애들도 있고 반짝이는 애들도 있고 뭐 집을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막 그냥 거미 하나가 어떤 그 하나의 약간 궁극적인 장르가 아닌가. 정말요?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다양해요. 저는 곤충을 하지만 보면 볼수록 저거 좀 신기한 친구들이다. 네. 그 정도로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거미. 네. 알겠습니다. 거미 날아다니기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는데 그것도 진짜 신기했거든요. 그렇죠. 네. 거미 날아다니는 거. 그렇죠. 하지만 저는 곤충을 좋아하고 그 나방. 네. 곤충은 왜 좋아해요? 곤충 일단은 잘생겼고요. 그리고 잘생겼다고요, 곤충이요? 네. 그리고 뭐랄까요? 잡는 게 되게 재밌어요. 잡는 게요? 네. 일단 메뚜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곤충 잡는 게 되게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은 뭐 빛을 켜서 잡을 수 있죠. 아까 실크 이렇게 늘트려서 잡는 글로우웜처럼 빛을 켜고 잡거나 뭐 트랩을 쓰거나 하는데 메뚜기를 쓰잖아요. 메뚜기는 잡는 법이 똑같아요. 유치원생들 하는 거랑 잠자리에 들고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잡는 거예요. 원시적으로 잡는 거예요. 원초적 재미가 있고 일단은 첫 번째로 그다음에 뭐 잘생기게 했지만은 그다음에 근데 이제 알아가니까 더 재밌는 게 많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재밌는 내용들이나 그다음에 그런 컨텐츠가 끝이 없는 게 곤충이 생물이 120만 종인데 동물이 120만 종인데 곤충이 거의 90만 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컨텐츠가 끝이 없죠. 네, 컨텐츠가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앞에서 피디님 얘기하면서 왜 실크를 하냐 했는 게 이게 사실 아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제 모기나 매미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모기들 모기의 세계도 재밌겠다. 모기의 세계. 그래서 이제 곤충은 이게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냥 파도 끝이 없어요. 뭐가 또 어떤 분은 뭐 조그만 뭐 입벌레를 하고 어떤 조그만 노린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이런 곤충도 있다니 매일매일 재미가 많이 납니다. 갈로아님은 진짜 덕업일체. 와. 근데 왜 뽕잎만 먹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번데기 공장 사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번데기가 대체로는 비위생적이거나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안 먹는데. 전혀 아니죠. 근데 진짜 깨끗한 거래요. 왜요? 왜 더 깨끗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녀석은 오로지 뽕잎만 먹는데 뽕잎은 매우 예민한 식물이라서 무슨 농약을 치거나 혹은 주변에 환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뽕잎이 그냥 죽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예민한 녀석만 먹고 사는 그러니까 대나무 새끼 잎만 먹는 팬더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얘는 일단 삶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독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깨끗하고 좋은 단백질인 건데
그 꽃등심에 비유할 바가 아닌데 맞아요.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왜 뽕잎을 먹냐면요. 일단 되게 깨끗해요. 왜냐면 친수한 뽕잎과 깨끗한 뽕잎을 먹이는데 네. 심지어 그걸 먹기 때문에 농약도 못 쳐요. 일단 왜 뽕잎만 먹냐면요. 그 곤충들은 제가 좋아하는 메뚜기는 다 먹지만 예. 그 나비, 나방 이런 애들은 먹는 식물을 먹어요. 기주식물이라죠. 특정한 얘는 뽕잎만 먹고요. 아. 꼬리 명주나비는 뭐 쥐방울 정도만 먹고 남방 노랑나비는 그 뭐 뭐야 저저 무슨 남방 노랑나비는 치자나 뭐 자기 나무만 먹고 뭐 무슨 박각지는 치자나무만 먹고 이렇게 애호랑나비는 뭐 족돌이풀을 먹고 이런 식으로 먹는 나무 식물만 먹어요. 왜냐면요. 예. 맨 처음 곤충들이 식물을 먹기 시작했을 때 예. 나와서 이 식물 입장에서는 죽을 입장이죠. 이게 이파리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광합성 해야 되는데 와서 맨날 갉아먹어. 갉아먹잖아요. 예. 너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가시도 만들고 막 단단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질기도 만들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막 처음에 침엽수 뭐 이런 애들은 막 이파리가 솔잎 막 이렇게 되고 이상하게 만들지만 안 되니까는 못 먹게. 독을 만듭니다. 아, 독을. 독이든 그다음에 이상한 쓴 맛이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곤충들이 못 먹죠. 네. 그런데 얘네들이 거기에 적응을 해요. 적응을 해서 적응한 애들만 먹는 거예요. 뽕잎은 일종의 다른 애들이 못 먹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상추와 깻잎에 적응한 거야. 네. 그래서 상추 못 먹는 애들 되게 많고요. 상추 쓰죠? 사실 그쵸. 지금 쓰죠? 사실 약간 쓰죠. 깻잎도 쓰지. 네, 깻잎 깻잎 쓰고요. 쓰죠. 네. 향도 강하고. 네. 그 중에서 저희가 그 곤충에 대응해서 만든 여러 식물이 화합물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되게 즐기는 것 중 하나가 담배. 어허. 담배, 니코틴 이런 것들도 곤충에 대응해서 만든 독특한 것들이요. 맛이지. 곤충 뭐라고 만. 피죠 사람들 심지어. 그리고 그다음에 그 카페인. 예. 카페인도 굉장히 곤충들 싫어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싫어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게? 네네. 근데 커피로 마시고 있죠. 그럼 베트남 음식에 넣는 고수박 그 사실은 그게 먹을 그래서 아으. 커피를 전 담배 안 피지만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커피 먹을 때마다 나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아이 나비랑 나방이 그 곤충들이 식물을 먹어준 덕분에 커피를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커피라는 게 생겼다. 네. 식물들이 대응하느라고. 네. 그 무슨 말이에요? 아니 걔네들이 곤충들이 식물을 이렇게 열심히 먹지 않았다면 먹으니까. 예. 식물들이 애들이 싫어할 만한 걸 만들어야 경쟁했기 때문에 카페인이 나왔고 커피가 나왔겠죠. 곤충 쫓아내려고 만든 성분이 카페인이에요? 네. 그게 열매에도 농축돼 있고 네. 그게 커피다. 그 담배 피신 분들도 저 나비 나방과 곤충들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너희가 아니었으면 담배가 이런 니코틴을 잎에다 그런 거 넣을 만들 리가 리가 없고. 없다. 만들 리가 없습니다. 야, 그걸 사람은 왜 하는 네,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막 그 나비들도 보면은 이렇게 그 알 낳아요. 예. 그 식물에다가 그러면 그 곤충들이 식물들이 죽자고 그 알들을 죽이려 그래요. 네. 그래서 막 그 알을 막 낳을 때도 막 띄엄띄엄 막 못 낳, 인지 못하게 낳기도 하고요. 알을 막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따다닥 쌓아가지고 여기만 죽게 하고 막 정말 미친 듯이 경쟁을 합니다. 와. 그래서 그 식물과 그 곤충의 경쟁도 참 재밌죠. 네. 그래서 만든 독특한 약초들이 다 그런 거구나. 네, 그렇지. 식물에 있는 이상한 성분들이 다 그 곤충에 그래, 대응하고요. 뽕잎도 뽕잎 차로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독특한 게 있는 거구나. 네, 독특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나방만 먹는 거고 나머지 네. 애들은 못 먹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애들은 그것도 먹고 다른 것도 먹으면 되지. 그렇죠. 나방은 또 뽕잎만 먹니 걔는. 그래서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그 나물들 뭐 야채들이 사실은 역한 향이 그래도 적은 거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하나가 그 캡사이신 고추 유명한 게 빨갛잖아요. 예. 그 캡사이신 맵잖아요. 예. 그게 새들은 그거 들어야지. 유명한 게 새들은 캡사이신을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어요. 냠냠냠 먹고 네. 근데 빨간색을 볼 수 있어요. 매워도 괜찮아요? 네, 근데 빨간색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단 한 번도 그 밤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낮에 캡사이신 빨간색을 보고 먹고 괜찮네 하고 먹고 싸는데 걔네들은 그 씨앗을 그 소화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리저리 그냥 고추들이 뿌려줘. 그냥 잘하죠. 근데 포유류들은 일단 그 빨간색을 못 볼 뿐더러 날 먹으면 맵고 웩 해서 예.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심지어 그 고추 같은 거 먹으면은 우리는 소화해 버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그 못 먹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동물만 못 먹게 만든 거죠. 포유류, 네네. 포유류만. 네네. 그런 식으로 되게 유명한 설명들이 많죠. 네. 그걸 한국인은 그냥 아이고 맛있어. 네. 야, 우리는 그냥 새가 돼 버렸네. 네. 와. 심지어 근데 포유류들은 빨간색을 못 보거든요. 그 생명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그
영장류들은 네, 또 색깔도 잘 보기 그럼. 때문에 네. 야, 진짜 동물의 세계는 진짜 신기하구나. 그러니까 각자 인생 힘들고 먹고 살려고 뭐라도 하는 게 뭐라도 하는 거지. 그게 발악을 다 하는 거지. 우리가 즐기는 썸띵인 거예요. 언더스탠딩도 사실은 안승찬 대표랑 이프로랑 그냥 먹고 살만하면 안 하지 않아. 지금 이 밤에 왜 하냐고요. 우리 나이 둘 합치면 100살이 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덕분에 재밌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그렇지. 어? 야, 그런 거구나. 인간 인생이라는 게. 진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겠네. 동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느끼는 바가. 네.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가비들한테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때 되면 선물 안 해주는 오빠는 진짜 파리만 또 못한 거야. 과대 포장. 걔는 게다가 포장이라도 해주지. 와, 파리 진짜 오늘 제일 인상적이야. 아 정말 네. 그래서 저도 야. 진짜 훌륭한 놈들이지. 네, 그 가끔 보입니다 한국에서. 네. 아직 그 연구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이름이 없어요. 세상에. 네, 힐라라라는 이름인데 네. 쓰레기로 세상에 포장해가지고. 누군가 이름 글쎄. 붙였겠죠. 그래도 그 시간이 충분할 거 아닙니까? 착지케 하는 시간은. 네. 그러니까 지 시간에 맞춰서 포장했겠지. 자기 시간. 그렇죠.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죠? 그렇지 그렇겠네. 그런 야, 거지. 그러니까 그 좀 짝짓기를 오래 하려고 열심히 포장해야 되겠네. 뜯기 힘들게. 그렇지. 그 포장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요. 포장이 중요하네. 알겠습니다. 자, 곤충 전문가 갈로아 작가님, 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